69장 꾀를 내어 승리하는 장비. 장비는 장압의 뒤를 쫓으며 자신의 앞을 막는 적들을 풀베듯 베어 넘겼어요. 장비가 뒤에서 쫓고 뇌동이 앞에서 공격하니 장압의 군사들은 적들에 둘러싸여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장비와 뇌동이 하나가 되어 달아나는 장압을 뒤쫓으니 어느새 장압의 진영 돌성 앞에 이르렀어요. 장압은 금세 돌성 안으로 기어들어가 꼭꼭 숨어버렸어요. 장비는 돌성에 들어가 숨어있는 장압에 약을 올렸어요. 장압아, 너는 나와 같은 장씨이니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기어 나오너라. 장압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내쉬었지만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장압은 장비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수박만한 돌덩이를 연신 쏟아부었어요. 다음날 장비는 욕을 잘하는 병사들로 하여금 장압의 돌성 앞으로 가 온갖 욕을 퍼붓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장압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렇게 욕을 먹고도 꿈쩍도 안 하니 참 희한한 놈이구나. 그나저나 저놈을 어떻게 끌어낸담. 별 싸움 없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니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길어지는 싸움에 장비는 애가 탔어요. 어떻게 하면 장압을 돌성에서 기어 나오게 할까 고민하던 장비는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봐라, 군사들의 막사를 장압의 돌성 아래로 옮겨라. 장비의 명령에 군사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장비가 소리쳤어요. 잔말 말고 옮기라면 옮겨라. 장압의 돌성에서 5km 떨어져 진을 치고 있던 장비의 군사들은 장압의 돌성 바로 아래로 진영을 옮겼어요. 장비는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술판을 벌인다. 밤이고 낮이고 취하도록 마셔보자. 장비의 명령에 병사 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전쟁 중인데 술을 마신다고요? 장비가 대꾸했어요. 거참 말이 많다. 시키는 대로 술을 가져와라. 이때부터 장비의 군사들은 장압이 잘 볼 수 있도록 돌성 바로 아래에서 커다랗게 술상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놀기만 했어요. 그러다 술이 취할 때면 돌성 앞으로 나아가 장압을 향해 고래고래 욕을 퍼부었어요. 겁쟁이 장압은 장수자리를 내놓아라. 이때 상황을 살피러 왔던 유비의 군사는 적진 앞에서 술판을 벌인 장비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군사는 부랴부랴 유비에게 돌아가 이 일을 보고했어요. 장비 장군은 싸움은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술판만 벌이고 있습니다. 병사의 보고에 유비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장비의 술병이 도졌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궁명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싸움터에서 마실 만한 술이 충분하겠습니까? 좋은 술 50항아리를 마련해 장비 장군에게 보내주십시오. 궁명의 말에
깜짝 놀란 유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말려도 모자랄 판에 좋은 술을 더 보내주겠다니. 장비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면 어쩌려고 술을 더 보내겠다는 것이오. 공명이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장군께서는 장비 장군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십니다. 장비 장군은 강한 겉모습에 부드러움과 지혜를 감싼 분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유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수 위언을 시켜 장비에게 좋은 술을 보내라 명령했어요. 위언이 술 50항아리를 술에 싣고 장비에게 가니 장비는 입맛을 다시며 술 항아리를 바라보았어요. 역시 형님은 내 뜻을 안단 말이야. 장비는 유비가 준 술 항아리를 장압이 보기 좋은 곳에 나란히 세워놓고는 또다시 술판을 벌였어요. 장비가 술잔에 가득 담긴 술을 꿀꺽 들이키고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거참 맛 좋다. 형님이 주신 술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돌성에 처박힌 두더지 놈들은 이 술맛도 모르겠구나. 장압이 돌성 꼭대기에서 고개를 빼고 내려다보니 참으로 볼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장비가 술판을 버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놀고 있는데 커다란 술 항아리에 글이 붙어 있으니 군사들을 위해 좋은 술을 내주노라 라는 유비의 글이었어요. 한참 동안 술을 들이키던 군사들은 이제는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니 장압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 털복숭이 놈이 나를 아주 깔보는구나. 그래, 취하도록 마셔보아라. 내 오늘 네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장압은 군사들에게 오늘 밤 적을 기습 공격할 것이니 모두 단단히 준비하라 명령했어요. 이윽고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자 장압은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돌성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살금살금 기어나온 장압의 무리가 발소리를 죽인 채 산 아래의 장비의 진영으로 다가갔어요. 장압이 장비가 있는 막사를 가만히 살펴보니 장비는 그때까지도 대낮같이 등불을 밝힌 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장압은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 높이 치켜들고 장비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건방진 송충이 자식, 네 놈을 짓밟아 주러 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장비인 줄 알고 내리친 사람은 장비가 아니라 지푸라기로 만든 장비의 허수아비였어요. 속았다. 모두 후퇴하라. 속임수에 빠진 것을 눈치챈 장압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순간 한 남자의 걸쭉한 웃음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졌어요. 두더지 같은 놈, 네 놈이 굴에서 기어나오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장비였어요. 장비는 부리부리한 두 눈을 부릅뜨고 장팔 사모를 치켜든 채 장압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어요. 다급해진 장압은 진땀을 흘리며 장비의 창을 막아내다 가까스로 장비의 진영을 빠져나와 산꼭대기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장압의 돌성은 이미 적들에게 빼앗겼고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에 속아 군사 절반 이상을 모두 잃은 장압은 밤새 말을 달려 와구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장압에게 남은 군사는 1만. 장압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옹에게 더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 부탁했어요. 하지만 조옹은 거절했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장비를 깔보더니 지원병을 더 보내달라. 어림없는 소리. 지금 있는 군사로 반드시 장비를 물리쳐라. 조옹의 거절에 장압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책을 마련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장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앞산 깊은 곳에 숨어 있거라. 나는 장비와 싸우다 도망치는 척 달아날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장비가 돌아갈 길을 막아라. 명령을 마친 장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장비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하지만 장압이 얼마 싸우지 않고 도망치자 장비는 장압의 꾀를 눈치챘어요. 장압이 속임수로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내 저놈의 꾀를 거꾸로 이용해야겠다. 장비의 말에 위원이 물었어요. 장압의 꾀를 거꾸로 이용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비가 대꾸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장압의 뒤를 쫓을 것이니 그대는 나의 뒤를 멀리서 따르다 장압이 숨겨둔 군사가 나타나면 그들을 무찔러라. 그러고는 마른 풀과 나무에 불을 질러 산을 모두 불태워버려라.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떨어져 장비의 뒤를 따랐고 장비는 장압의 뒤를 쫓았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장비의 예상대로 도망치던 장압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장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때 산속에 숨어있던 장압의 부하들이 쏟아져 나와 장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송충이 같은 놈, 잘 걸렸다. 오늘이 바로 네 놈의 제삿날이다. 장압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멀리서 장비를 뒤따르던 위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불을 질러 모두 불태워버리고 메뚜기처럼 날뛰는 놈들은 모조리 베어버려라. 위원의 군사들이 마른 풀과 나무에 불을 붙여 온 사방에 불을 지르니 산골짜기는 금세 불과 연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자 산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장압의 군사들이 숨을 컥컥대며 뛰쳐나왔어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매워라. 장비의 군사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총 공격을 퍼부으니 장압의 군사들은 불에 타 죽거나 장비의 군사들의 창칼에 맞아 죽었어요. 장비를 우습게 본 장압이 장비의 꾀에 3만의 군사를 모두 잃게 된 것이에요. 장압은 불에 그을린 수염을 감싸며 겨우 10여 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산으로 기어올라 조옹에게 도망쳤어요. 조옹은 싸움에서 지고 돌아온 장압을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어요. 떵떵거리며 나갈 때는 언제고 군사를 모두 잃고 무슨 낯짝으로 살아 돌아왔느냐. 네 놈이 약속한 대로 목을 내놓아라. 장압이 불같이 화를 내자 곽해라는 장수가 나섰어요. 장수 하나를 구하는 것은 군사 수천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장압은 위왕께서 아끼는 장수이니 장압에게
가맹관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곽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조옹이 입을 열었어요. 좋다. 장압에게 군사 5,000명을 줄 것이니 가맹관을 빼앗아 오너라. 만약 이번에도 패배한다면 이번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니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장압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가맹관으로 향했어요. 가맹관을 지키던 유비의 장수 맹달과 곽주는 장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맹달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가 장압에 맞섰지만 맹달은 크게 지고 말았어요. 장압이 쉬운 상대가 아님을 알게 된 곽주는 유비에게 지원병을 요청했어요. 유비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대책 회의를 했어요. 가맹관을 빼앗기면 익주성 또한 위험할 텐데 누가 장압을 물리칠 수 있겠소? 유비의 물음에 제갈공명이 나섰어요. 장압을 상대할 사람은 장비 장군밖에 없습니다. 파서에 있는 장비 장군을 보내시지요. 이때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장수가 버럭 소리 지르니 그는 바로 황충이었어요. 공명 선생은 어찌 그리 나를 무시하시오. 장비는 지금 파서 땅과 와구간을 지키고 있으며 그곳 또한 중요한 지역이거늘 어찌하여 장비를 이곳까지 부른단 말이오. 장압을 물리칠 장수는 여기도 있소. 내가 장압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소. 공명은 황충을 흘깃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군의 용맹함은 전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어 혹시라도 장압을 당해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공명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얼굴이 벌개진 황충은 흰 수염을 꼿꼿이 곤두세우며 소리쳤어요. 내 비록 늙었지만 아직 100kg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소. 그런 내가 장압 따위를 어찌 베지 못하겠소. 하지만 공명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장군의 나이가 70에 가까운데 어찌 젊은 장수를 상대하겠단 말이오. 공명의 말에 황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벽에 걸린 활을 한 손으로 휑 낚아챘어요. 이 활은 웬만한 사람은 잡아당기기도 힘든 쇠보다 단단한 활이오. 잘 보시오. 황충이 무쇠처럼 단단한 활을 양손으로 움켜쥐고는 킁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니 활은 단숨에 두 동강이나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래도 나를 늙었다고 무시할 작정이오. 공명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장압을 물리치겠습니까? 황충이 자신과 비슷한 늙은 장수 어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늙은이들끼리 가겠소. 어만과 함께 가서 만약 장압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머리를 베어도 좋소. 유비와 공명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충과 어만이 물러나자 조자룡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공명에게 물었어요. 공명 선생께서는 어쩌자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까? 가맹관을 잃게 되면 서천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노인 두 분이 나가 어찌 장압의 대군을 무찌르겠습니까? 공명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는 조자룡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조장군께서는 황충과 어만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소? 가맹관을 지켜낼 사람은 황충과 엄한 두 장수밖에 없소. 내가 황충을 늙은이라 얕잡아 본 것은 그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꾀를 낸 것이었소. 두 늙은 장수의 손을 빌려 한중 땅을 얻게 될 것이니 두고 보시오. 공명이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조자룡은 공명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황충과 엄한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맹관에 도착하자 맹달과 곽준을 비롯한 가맹관의 군사들은 여기저기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쩌자고 저런 늙은이들을 보내신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야? 가맹관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황충이 엄한에게 나직이 속삭였어요. 다들 우리를 늙었다고 비웃는 모양이니 기어코 공을 세워 본때를 보여줍시다. 엄한이 맞장구 쳤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 힘껏 장군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황충이 먼저 장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군사들을 거느리고 뛰쳐나갔어요. 장압은 말을 타고 다가오는 사람이 늙은 장수인 것을 보고는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있어야 할 영감탱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유비도 어지간히 장수가 없었나 보구나. 장압의 말에 황충이 소리쳤어요. 건방진 놈, 내 나이는 늙었으나 내 칼은 늙지 않았다. 잔말 말고 덤벼라. 황충이 장압을 무섭게 노려보며 들이치니 황충의 말은 과연 빈말이 아니었어요. 황충이 날쌔고 묵직하게 칼을 휘두르니 장압은 당황했어요. 노인네가 제법이구나. 장압이 비짓땀을 흘리며 황충의 칼을 받아치는 사이 문득 장압의 등 뒤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다. 뒤에도 군사를 숨겨두었다. 장압이 황충을 상대하는 사이 엄한이 좁은 샛길로 돌아가 장압 군대의 뒤를 재빠르게 공격한 것이었어요. 장압은 크게 당황했어요. 늙은 여우 같은 놈에게 속았구나. 앞뒤에서 공격을 받은 장압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첫 승리를 거둔 황충과 엄한은 환호성을 지르며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또다시 장압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응은 머리끝까지 화가 솟구쳤어요. 싸울 때마다 지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장압을 데려오너라. 장압의 명령에 장수 곽해가 말렸어요. 장압에게 벌을 준다면 장압은 유비에게 항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군사를 더 보내 장압에게 기회를 주어 장압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응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이제 그럴 수 없다. 이때 앞으로 나서는 이가 있으니 한호였어요. 저에게 죽은 형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한호는 위연의 칼에 죽은 한연의 동생이었어요. 황충과 위연은 형님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형님의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조응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호를 보내 장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좋다.
군사 5천을 줄 것이니 가맹관을 빼앗아 오너라. 단 그대는 이곳 사정에 익숙치 않으니 장압과 함께 싸워라. 그렇게 한호는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장압에게로 향했어요.